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3화고요. 제가 뭐 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현대해상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 대표고요. 자, 개인형 이동장치 5월 13일자로 법이 바뀐 거 제가 국회에서 뻘짓거리 한다 요걸 좀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뭐 이거 뭐 타고 가다 사고 나고 저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보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제가 보험회사 하니까요.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를 갖다가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승용차는 이거를 승용차라고 한다. 자가용은 이런 거를 자가용이라고 한다. 차는 뭐 이런 거를 차라고 한다. 뭐 등등등등 규정이 있는데, 요거랑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달라요. 그것 때문에 혼선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에는 뭐라고 되냐? 자동차관리법엔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륜자동차 이렇게 있죠. 끝! 원동기가 달려있는 바퀴 2개 있는 거 다 이륜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동휠은? 전동휠도 이륜자동차의 한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요.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125cc 오토바이, 텍트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기 뭐냐 번호판 없이 땡기면 그냥 나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50cc 미만의 오토바이 이런 건 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어디 들어가느냐?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들어가고, 자동차 관리법 상으로는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이륜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 자동차가 250cc 초과하는 큰 오토바이만 이륜 자동차로 구분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다 그냥 이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다 이륜 자동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에서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대변되는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이걸 장기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의 규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륜 자동차죠. 이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안 돼요. 안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간다.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상대차에 받쳤을 때. 그죠? 상대차에 받쳤을 때 자동차 보험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상대방의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거 자동차 보험에 해당이 되느냐? 요게 문제거든요. 자, 내가 타고 가는데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된 차한테 받쳤다. 그럼 문제 없겠죠. 자동차 처리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차가 보험이 안 들었어. 그러면 내 차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내가 길 가다가 상대방 차량에 받쳤어요. 근데 내 차가 있어요. 내 배우자 차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차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보험이 가입 안 돼 있네? 그러면 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야, 너 내놔 라고 그쪽 운전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인데, 그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뭐가 안 되냐? 내가 길 가다가 전동 킥보드가 나를 박았어요. 자,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든 걸어가고 있든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예요. 개인형 이동 장치예요. 자, 전동 이륜 평행차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쳐서 다쳤는데 얘는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보상을 못 받으니까 내 무보험 자동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에서 타차에 이륜 자동차가 들어가요.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 차가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차의 무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뭐가 안 되냐? 얘가 도망갔어요. 도망간 건 안 돼요. 개인형 이동 장치한테 부딪혔는데 얘가 도망갔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한테 받치는 거랑 차나 오토바이한테 받치는 거랑 보상이 좀 달라요.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혹은 원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건 뺄게요. 자, 하여튼 전동 킥보드한테 받쳤는데 내가 치료를 해요. 그러면 뭘로 보상받을 수 있냐? 뭐 법 어쩌고 저쩌고 다 빼고 그냥 책임보험 범위 한도까지만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책임보험 한도 범위 넘어서는 부분은 어차피 그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봤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쪽 편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겠어요. 내 차 보험이 있어요. 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안에 타차 운전 특약이 들어있거든요. 타차 운전 특약으로 이걸 해줄 수 있냐? 안 돼요. 타차 운전 특약에 킥보드는 나는 승용차잖아요? 안 돼요. 자, 안 되고요. 자, 운전자 보험에는 뭐가 있냐? 운전자 보험의 가장 큰 기본 핵심 담보는 세 가지입니다. 벌금이 있고요. 형사 합의금이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어요.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겠어요. 경찰서 가잖아요. 형사처벌돼요. 내가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몰랐죠? 형사처벌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겠어요. 경찰서 가잖아요. 형사처벌돼요. 몰랐죠? 형사처벌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뭐 사람 다치게 했다 해봐야 뭐 얼마나 심하게 다치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좋게 합의하고 경찰서까지 보통은 안 가죠.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전동 킥보드 타고 가던 사람이 좀 이 피해자한테 이게 원활하게 이게 뭐가 좀 안 됐다. 그럼 경찰서 갈 수 있죠? 안 가도록 하셔야 돼요. 자, 형사처벌 됩니다. 되는데 그때 내가 운전자 보험을 들어놨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형사 합의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전동 킥보드 인도로 타고 가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법칙은 4만 원입니다. 3만 원입니다. 인도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인도로 타고 가시는 거, 이거 범칙금 나오는 거,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범칙금 관련해 다음 주 정리해 드릴게요. 인도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차도로 가야 돼요. 차도 가장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는 가도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가도 돼요. 인도 옆에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자전거 탈 수 있게 해놓은 거 그거 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 대체로 보면 그거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닙니다. 칠만 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거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 아닌 데가 대부분이에요. 어지간하면 인도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형사 합의금은 내가 인도로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겠어요. 애가 넘어져가지고 좀 많이 다쳤어요. 옆에 할머니 손잡고 가다가 할머니도 많이 다쳤어요. 할머니가 허리가 막 나가가지고 막 진단 한 20주 나왔어요. 운이 없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면 이 형사 합의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처벌이 커지니까. 그런데 형사 합의금 운전자 보험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건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나오는데 형사합의금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약관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자동차 이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륜 자동차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륜 자동차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하다면 좀 다친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여기서 나와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좀 큰 사고, 합의가 필요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인도 타시면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셔야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셔야 보행자가 되지 그걸 타고 가다가 횡단하는 사람 마주오는 사람 툭 부딪혀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시비 붙어가지고 경찰서 가잖아요? 형사처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데 내가 휴포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겠어요. 물건 상하게 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탈 것은 안 돼요. 단 오토바이, 승용차 이런 걸로 사람 다치게 하고 물건 빠지게 한 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안 돼요. 안 되는데 단 동력이 온전히 인력에 의한 거 그거는 해줘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게 한 건 해줘요. 근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험과의 관계 살펴봤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타자 운전 특이 안 되고요. 무보험 자동차상에 상대방한테 받는 거 개인형 이동장치한테 내가 바쳤을 때 그걸 책임보험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보험회사한테.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되는데 형사합의금 안 된다. 정리법,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 된다. 해봤고요. 자, 혈관 질환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원래 보험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원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이 암 못지않게 우리나라 3대 사인의 2등, 3등을 차지하는 게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뭘 가입했냐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거 가입했어요. 뇌출혈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요. 뇌출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뇌경색이 있어요. 얘가 더 커요. 얘들을 포함한 게 뇌졸중이에요. 중 아니에요. 중이에요. 중. 뇌졸중.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뇌졸중 아니라도 뇌혈관 질환이죠. 대표적인 게 대뇌동맥류 이런 거예요. 뇌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이게 가만 놔놓으면 터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 그러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면 뇌출혈인데. 그러니까 코일색전술, 혹은 이렇게 전제거술,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졸중, 뇌출혈 이런 담보를 드러났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험을 들어요. 범위가 더 크죠. 심장도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급성심근경색증, 뇌 출혈 이런 것보다 범위가 더 제한적인 게 있어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가지고 CI 보험이죠. 근데 이게 나쁜 보험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질병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1억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내가 가입했어요. 그런데 크리티컬 일리스래.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 급성심근경색증 중에서도 심장에 증상이 중대한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하면서 해당 질병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하고 동시에 CKMB, 심근경색 판단 검사라는 게 있어요. CKMB를 포함한 심근 효소가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하는 등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인다. 그러면 크리티컬 일리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좀 오래 살기 힘드신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데 돈이 들어요. 일단 내 치료비 등등등등. 근데
내가 죽으면 1억 나오는데 저거 죽으면 1억 나오는데 죽어서 1억 나오는 게 뭔 상관이야. 지금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땡겨 쓸 수 없냐? 그게 크리티컬 일리스예요. 뭐 60% 80% 이래가지고 먼저 땡겨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보험, 뇌혈관보험, 뭐 심장혈관보험 이런 보험보다는 범위가 좀 좁다라기보다는 조건이 좀 강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자면 보험은 복불복이에요.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정리할 그런 이제 기회와 자금을 가지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좋죠. 그런데 일반적인 뇌심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해당이 딱 안 되는 그런 질병들 같으면 범위가 넓은 게 좋겠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뭐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게 하려면 뭐 돈 많이 내면 되지 뭐 있는 돈 다 그냥 뭐 보험에 다 넣으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형태의 보험을 현재 가입해 있느냐,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험이, 그리고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어떤 부분으로 준비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과 준비하려는 보험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맞춰서 균형적으로 가입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 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네,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얼마고 뭐 그냥 막 됐다 막 넣어놔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도 뭐 설명은 열심히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뭐 받은 보험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20년을 넘게 하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보장을 받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 중요하다. 연락 주시라 했는데 지난주에 아무도 연락 안 주셨어요. 연락 주세요. 사고 났다고 전화 와가지고 대뜸 전화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전화 드렸는데 일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사고든 보험이든 관련한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